네, 안녕하세요. 네, 에이스 센터의 꽃이자 영리더 김지은입니다. 오늘도 성공의 8단계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서상진 사장님께서 두 주간에 했던 1단계, 2단계 꿈과 목표 설정과 결의 결단을 설명을 잘 해주셔서 오늘은 3단계 명단 작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공의 8단계 강의를 할 거고요. 3단계, 벌써 3단계예요. 네, 명단 작성입니다. 우리가 결의 결단, 애터미 사업을 내가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한 순간 이제 명단이라는 걸 작성하게 되는데요. 네트워크 사업에서의 이 명단은 사업을 이끌어주는 연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명단을 갖고 우리가 행동을 취하고 움직일 수 있고 또 소비자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명단은 자본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그럼 나는 아는 사람 얼마 없는데 자본이 얼마 없네? 라고 자신감이 떨어진다거나 그러실 필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스템이 명단이 없어도, 인맥이 없어도 누구나 다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김현숙 임페리얼님께서는 최초의 4명, 그동안 많은 네트워크를 경험하면서 떨어져 나간 인맥들 때문에 단 4명 중에서도 한 명은 안에서 3명, 3명을 가지고 사업을 꾸려 나가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단이 많거나 또 적거나 그런 많은 것은 많거나 적거나의 차이는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명단 작성을 하실 때 원칙이 있는데요. 제가 원칙이라고 정했습니다. 보통 초보 사업자분들이 실수를 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을 해보겠다. 그럼 명단 작성을 하라고 하니까 명단을 작성을 하는데 사업을 같이 할 사람을 위주로 적는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사업을 할 사람, 돈을 벌 사람. 하지만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종이에 적으셔야 됩니다. 할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을 적는 게 중요해요. 아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굴 달린 사람 다 적어라. 눈, 코 달린 사람 다 적어라. 이렇게 어떤 성공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그냥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아는 사람을 다 적으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핸드폰에 적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냥 상상 속에서 머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특히 이렇게 노트를 펴서 적는 것을 추천하고요. 너무 인맥이 많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컴퓨터를 다루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A4 용지에 출력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딱 보이기 편하게 적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는 사람을 적어야 하는 이유는요, 예단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예단 금지. 예측하고 단정하는 것을 금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 맘이거든요. 내가 얘기를 해서 가입을 할지 안 할지, 애터미에 호의적일지 아닐지, 그건 모두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안 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할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예측하고 단정 지을 필요 없이 그냥 던지는 거예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할 사람이야 라고 죽어도 이 사람은 이미 바쁜 사람이고 이미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 가입조차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명단에서 빼지 마시고요. 무조건 내가 아는 사람들을 다 적으셔야 됩니다. 한편으로 젊은 사람들은 부러워요. 뺄 명단이라도 있구나. 정말 한 사람이라도 추가하기 힘든 젊은 사업자들에게는 그것도 사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차피 돈이 많아서 이런 거 관심도 없어. 이 사람은 바쁜 사람이야. 이러면서 빼는 명단 있잖아요. 내 말 안 들어줄 거야. 그런 것들을 모두 사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 지라드 법칙이라고 해서 이분은 이름이에요. 조 지라드라는 이름인데 전 세계 전설의 세일즈맨 있어요. 세일즈맨.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한 사람 뒤에는 250명이 있다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뒤에는 그 사람의 가족과 친척, 지인, 친구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명단을 꾹꾹 눌러 쓸 때마다 그 사람의 250명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시고 내가 10사람밖에 없다 해서 10명의 명단이 나왔다 하면 이 조지라드 법칙을 적용한다면 2,500명이 뒤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추가하실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하다 보면 명단이 끝이 와요. 그렇죠? 우리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다 고갈나요. 특히 스폰서님들 어떻죠? 쥐어 짜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계보도에 달려있는 그 가입되신 분들이 제품을 써보고 좋기 때문에 또 제품을 써보고 이거 다른 사람도 소개해주고 싶다라다거나 아니면 우리들이 혼자만 쓰지 마시고 함께 쓰실 분 저한테 소개해주세요 해서 소개를 통해서도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개척도 많이 했었거든요. 인맥이 없다 보니 한 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상가들을 돌면서도 애터미 아시냐고 하면서 새로운 사람 콜드 컨택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건 파트너분들의 인맥을 파는 게 굉장히 좋겠죠. 초보 사업자분들 이제 나와서 두 줄을 예쁘게 이제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그 파트너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또 함께 도우면서 내려가는 계보도를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명단을 작성하신 후에 명단을 분류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그룹을 나누는 거죠. 그룹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명단 분류에 있어서 파트너 사장님들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틀에 맞춰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스타일에 맞춰서 제가 맞추는 편인데요. 일단 그룹핑이라고 해서 이 정의를 먼저 내리자면은 이렇게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 해서 가족이면 가족, 동창이면 동창, 직장 동료면 직장 동료 이렇게 묶어서 명단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서 분류하다 보면 더 눈에 잘 띄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은 그냥 가족 썼다가 동창 썼다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되면은 뭐가 좋냐면요. 우리는 두 줄을 하잖아요. 좌우 두 줄을 나눌 때 나누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좌측으로 하시면 되고요. 동창, 우측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라인 설정. 이 그룹핑은 본인이 혼자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라인 설정 같은 경우에 좌로 넣을지 우로 넣을지 이거는 무조건 반드시 스폰서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나누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좌우를 밸런스 있게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을 더 지속적으로 만나기도 쉽고 그리고 관리하기도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 또 꿈이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부지런한 사람, 투잡을 원하는 사람,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등등등등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나누고 그분들 위주로 좀 우선순위에 두어서 가입을 시키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런 사람들도 따로 분류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항상 부정적인 사람, 투덜대는 사람, 항상 불만이 가득한 사람, 욕심만 많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우리 같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고객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만날 때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애텀이라는 걸 전달했을 때 부정을 적인 모습을 표출하는 사람, 그거 안 돼, 뭐, 그거 절대 안 돼, 돈도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말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뱉는 분들은, 그분들은 빼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잠시 아래로 순위를 두고, 하위로 순위를 두고, 긍정적인 사람,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는 것도 초보 사업자분들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명단 작성하실 때 주의사항은요.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작성을 해서 만나러 가기 전에
스폰서와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이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만나서 가입도 어느 쪽으로 이미 그룹을 다 나눠지고 그리고 좌우로 라인 설정도 해드렸으나 보통 그런 것을 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마음이 급해서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범하기 전에 일단 스폰서와 통화를 하든 상담을 해서 내가 내일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내가 이번 주에 명단 여기 그룹에 있는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나서 나가시면 더욱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사업 설명을 하는 오류를 그리고 사업자에게 제품 소개만 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된다면서요. 무조건 소비자라면서요. 맞죠. 무조건 소비자입니다. 왜냐?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사업자의 단 한 가지 조건은 제품을 애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아닌데 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찾는 게 맞으나 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나는 수익 구조를 먼저 듣고 싶어요. 제품을 쓰기도 전에. 애터미의 수익 구조 알려주세요. 이렇게 좀 사업성을 띠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유 이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회장님께서 그러셨어. 제품을 애용하는 사람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대. 돈에만 눈이 멀구나. 이러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원칙만 딱 지키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회장님조차도 때에 따라서 수익 구조를 듣고서도 제품을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을 띠는 분들한테 제품 소개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업 설명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스폰서와 상담을 해서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폰서는 나보다 더 많은 경험, 운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 스폰서가 볼 때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사업할 것 같은데? 라는 사람도 스폰서가 볼 때는 조금 힘들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 스폰서의 말이 모든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더 경험이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수용하는 부분을 두시면 더 수월하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라인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냥 혼자 막 상담 없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리면 그런 분들은 사실 오래 사업을 하기 힘들어요. 네, 희한하게도 그런 사례를 종종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속적인 상담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본인의 생각과 잣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팀워크에도 개념이 서지 않기 때문에 팀워크 개념도 결국에는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팀워크를 통해서 그 라인을 함께 구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보도 미팅을 통해서 라인 점검을 꼭 하셔야 되고 계보도 미팅은 꼭 상위 스폰서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적은 명단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적은 명단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의 선택의 기회를 그들한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웃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애터미 명단 적는 게 무슨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많은 성공자 분들이 그렇게 인생이 바뀌었어요. 애터미를 전달받은 그 순간. 어떤 분들은 임페리얼을 놓칠 수도 있다. 내가 적지 않아서,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 사람은 임페리얼 감인데 내가 맡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공자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래.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물론 내가 애터미를 전달해서일 수도 있지만 결국엔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구나. 근데 기회조차 안 주는 건 내 몫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판단하지 마시고 예단하지 마시고 꾹꾹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사항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화면을 하나 더 사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잠깐만요. 네, 실제로 이렇게 명단을 작성하신 사장님들의 그 명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스타일이 다 다르세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명단 작성을 시킬 때, 일단 제가 형식을 주죠. 저렇게 그룹을 나눠야 된다. 가족은 가족끼리, 누구는 누구끼리,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기대가 돼요. 그렇게 안내를 하고 나서 다 생각도 다르고 하시니까 성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시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작성해 오실까? 누구는 그냥 적어 오시는 분도 있고, 누구는 이렇게 어, 어느 분의 명단입니다. 처음에는 가망고객 좌, 비가망고객 우. 아니야. 가망고객, 비가망고객 이렇게만 적으셨었거든요. 근데 비가망고객도 부정적인 언어라면서 다시 가망고객이라고 본인이 바꾸셨어요. 그래서 가망고객과 가망고객을 적어서 좌우 그룹으로 나눈 것입니다. 너무 재밌는 건 여기 권유 부분이 있잖아요. 권유 부분이 애터미 애터미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가입에 대한 권유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1 한 번 권유했다. 아, 그렇구나. 이번 마이너스는 이게 뭐예요? 이게 종종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거는 거절받은 횟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창식님은 이 사업을, 아니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본인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이 대단한 회사를 만나셨는데 지금 조창식님 큰일 나게 생겼어요. 거절을 3번이나 하셨고요. 홍봉기님도 2번이나 거절을 하셨어요. 아마 지금 더 많이 거절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분이 사업하러 나오셨을 때 하신 거니까 종종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다. 거절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유쾌하다. 이런 생각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 다른 분이에요. 이분은 또 신생줄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측을 공유줄을 또 보통 좌측이라고 하죠. 공유줄, 스폰서와 함께하는 줄을 또 공유줄로 표현을 했는데 신생줄이라는 표현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이렇게 이름 옆에다가 이분이 아팠다, 결혼 예정이다, 아기를 낳았다, 와이프가 아메이를 하신다, 주관이 뚜렷하다. 이거 제가 이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스타일에 맞게 써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여기 러시아 와이프 뚱뚱.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냥 러시아 와이프분 이렇게 하시면 되지. 뚱뚱이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또 여기 또 뚱뚱 있어요. 그래서 차 사고 후유증, 이런 것도 다 적으셨다는 거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름이 저기 써져 있는데 태연 사장님이 이렇게 가족, 친구, 그리고 뭐 동네, 직장, 지인 뭐 이렇게 해서 나눠드렸던 기억이 있고 이거는 그 거절받았던 그리고 이거는 또 이름이 나왔네. 윤종원 사장님이네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직장, 쇼핑몰, 뭐 지인, 문학회 사람들 엄청 많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딱 노트에다가 적어서 이렇게 정적으로 또 적으시고 이거를 가지고 또 나누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사장님들을 안내할 때 이분은 어떤 스타일로 또 명단을 작성해 오실까 이런 기대도 들고 너무 재미있게 또 명단 작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지금 이미 기존에 있는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 방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 또한
최근에 개보도 미팅을 다시 스폰서님께 제의를 해서 또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미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개보도 상담입니다. 그래서 개보도 상담을 통해서 내 사업과 내 라인을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또 함께 라인을 또 키워나가는 그런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명단 작성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상진 사장님 계속 진행이 가능하실까요? 제가 할까요? 네, 제가 진행을 할 네.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 그러세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 진행을 하시길래.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 네,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역시 그 성공할 수밖에 없는 들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명강의입니다. 예.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적으시면서 한 개라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다 애쓰셨죠? 예. 지난주에 어디 유재일 사장님이 동남아 순방하시고 오셨다고 그러셨나요? 예. 거기서도 인기 폭발이라고 들었는데, 예. 역시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쭉 오늘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 명단 작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요. 듣고 나시고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기타, 나의 명단 작성 사례라든지, 여타 뭐 질문이라든지,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또 강의를 듣고 느끼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스피치 해주셔서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민영 사장님 먼저 하십시오. 예, 스타트. 서상희 사장님 먼저 하세요. 하실 것 같으면. 아니, 저는 그냥 양념으로 예. 그러면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하겠습니다. 천안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미령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애터미를 접고 천안에 내려오면서 엄마 이름을 딱 정현수 사장님한테 던져주고 내려왔을 때 그 사장님 명단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적혀 있었을까?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을까? 아니면 뭐 사업을 언제 나올 거라고 가망 고객으로 적혀 있었을까? 그게 굉장히 지금 들으면서 궁금했고요. 명단 작성할 때 아까 김지은 사장님이 얘기했는데 스폰서가 보는 눈하고 그 파트너가 보는 눈하고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사업할 사람 같은데 파트너 사장님께서는 아니래요. 이 사람 이래도 안 되고 저 사람 저래도 안 되고 막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푸는 역할도 또한 스폰서의 역할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구나.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어제 명단 작성도 그렇지만 개보도 미팅을 했는데 개보도 미팅을 하면서 저 자신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예, 명단 작성 이후 개보도 미팅까지 예,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이렇게 명단 작성하시고 나면 그렇게까지 쭉 진도가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저도 강의 들으면서 먼저 하나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그 명단 작성을 그냥 내 핸드폰에 있는 거 있잖아요. 내 핸드폰에 있는 걸 그냥 종이에다가 적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대로 갖다가 종이에다가 내 핸드폰에 있는 명단을 종이에다가 그대로 옮겨 적는 일인데 단 옮겨 적으면서 그룹핑을 하자는 거죠. 예, 그룹핑. 예, 그룹핑을 하자는 얘기인데 뭐 우리 김지연 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하나만 제가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족, 친척, 뭐 동호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요거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글로벌 명단.
글로벌 명단, 해외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 이 명단 한번 여기 작성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내 두 줄 안에 그 전 세계를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예. 저도 처음에 몇 명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번 2명, 3명 이렇게 적었는데 한번 적어놓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한 달이 건너니까 또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룹핑에 글로벌 명단 한번 제안해 봅니다. 예. 제 얘기였고요. 또 네, 남해진 하겠습니다. 네, 남해진 국장님. 네, 지금 개보도 미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보도 미팅을 할 때 스폰서가 가져야 할 마인드와 파트너가 가져야 할 마인드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폰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트너님의 개보도를 쭉 보시고 어떻게 하면은 그분을 초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분 뒤에 소개를 어떤 식으로 받아낼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조언이라든지 그런 걸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개보도를 보면서 스폰서인 내가 어떤 거를 대신 해줄 수 있을까? 이분보다는 내가 좀 더 가진 능력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을까를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좀 적어두셨으면 좋겠어요. 개보도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뭐 수십 명 이렇게 개보도 미팅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파트너님도 스폰서님도 적어 놓으셔가지고 수시로 스케줄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트너 개보도를 이제 스폰서님한테 상담을 받는 파트너님의 태도가 진짜 중요한데요. 본인이 먼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 MBTI 중에 J라서 그런지 되게 이제 계획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을 거예요.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계획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개보도를 쫙 보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가입 아직 안 했지만 할 사람이든 명단을 쭉 작성을 하셨으면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컨택할 건지 물론 처음 내가 인재 애터미 사업을 하러 나와서 가입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내가 애터미를 한다. 이거를 나는 애터미인이다. 이거를 이제 쭉 알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물건을 전달할 것인지 어떤 비전을 전달할 것인지 뭐 전달할 때도 만나서 전달할 것인지 물건을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통화로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언제 스폰서님을 모시고 갈 건지 그런 것들을 내가 일단 계획을 쭉 적어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먼저 주체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안내할 건지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지 개보도 미팅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그냥 진짜 명단만 떨렁 가지고 가서 스폰서님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몇 살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 특성들을 물론 어차피 다 알려주셔야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름만 가지고 스폰서님한테 개보도 미팅을 하러 간다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것이고 스폰서님도 감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 그리고 그 개보도나 명단에 있는 사람들 특징을 스폰서님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나이 그런 특징을 알려준다고 해도 그 미묘한 것들이 또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잡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스폰서님은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의 특성을 파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스폰서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명단을 가지고 어떻게 안내할 건지 일단 목표를 가지고 스폰서님한테 나는 이런 목표를 이 사람한테 가지고 있다. 어떠냐라고 했을 때 스폰서님은 그게 100% 옳다면은 그대로 진행하시라든지 아니면은 그대로 진행하고 플러스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어떻겠냐는지 이렇게 정말 생산적인 개보도 미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명단 작성하시고 계획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개보도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라고 하면 부탁인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다른 분 개보도 미팅할 때 옆에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거 내 거 아니야.
저거는 이제 제 계보도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행동을 하신다든지 내 것만 생각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러면은 본인 손해예요. 왜냐하면 나도 이런 파트너를 만나서 안내를 할 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떻게 안내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내 케이스에는 저분이랑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거를 하나하나 그 다 내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 계보도 미팅 할 때 옆에 계시고, 그리고 뭐 혹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은 옆에 좀 적어두시고, 나중에 스폰서님과 다른 파트너님과의 계보도 미팅이 끝나면 이제 가만히 스폰서님한테 가서 이런 식으로 안내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에 대해서는 내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내 파트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요. 스폰서님의 결정만, 난 당신을 믿어요. 난 스폰서님만 따를게요. 이 말이 물론 좋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굉장히 핑계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결정하기 싫고 내가 고민하기 싫기 때문에 다 맡기려고 하는 거를 좋은 말로 믿습니다라는 한마디로 나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분들을 또 봤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내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분의 계보도 미팅할 때 내가 또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스폰서 입장이라면 어떤 걸 해줄까? 그런 고민을 하는 회로가 내 속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리더가 되거든요. 그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내 계보도도 고민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그 스폰서 계보도 미팅 하는 걸 보면서 계속 고민의 회로를 돌려보세요. 고민을 또 하고 해야지 훌륭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요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남혜진 국장님의 열정적인 계보도 미팅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다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한 번씩 뭐 계보도 미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또 미처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 아직 경험 못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나중에 직접 부닥쳤을 때 많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르신 분요? 천안입니다. 네, 유재일 사장님. 손만 들고 있으니까 계속 밀렸습니다. 천안에 사장님 죄송합니다. 참고로 제가 핸드폰이라 가지고 손 드신 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예, 바로 얘기해 주세요. 예. 오늘 김지은 스폰서님의 명단 작성, 제 마음속에는 정답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듣는 순간에는 참 좋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성공의 8단계 강의를 들을 때 250명 명단을 작성하라고 했을 때에 250명쯤이야 쉽겠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결혼식 애경사에 초청하는 사람이 250명이라는데 제가 바로 직전에 했던 것이 약 한 500명 정도가 되고 핸드폰에 1500명이 넘고 그래서 250명을 작성하는 데는 문제가 하나도 없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거기에 하지 말고 그럼 내가 매일 아침마다 발송하는 카톡 회원들 150명을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150 카톡 회원을 제가 1년 동안 아침마다 문자를 카톡을 보냈던 상황인데 거기서 보내려고 하고 명단 작성을 하려고 하니까 100명이 안 되더라고요. 50명 정도밖에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3월 2일 날 선언한다고 했을 때 100명하고 20명하고 120명 했다가 다시 13명을 해서 133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많은데 왜 250명 작성을 못하고 있나, 그게 저한테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남국장님 말씀도 듣고 또 스폰서님 강의를 들으면서 쓰는 건 쉬운데 실질적으로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오늘 발견한 거가 제 관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관념을 타파해서 이 사람은 될 것 안 될 거다 하고 하는 지금도 그런데
그 관념을 타파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유재일 사장님 얘기해 주셨다시피 사업할 사람 쓰는 명단이 아니고, 그죠? 예, 그냥 제품 쓸 사람, 내가 만날 사람, 예, 핸드폰에 있는 카톡에 있는 명단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 쓰시고 분류하시는 일이 명단 작성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일을 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또 업데이트되고 추가되고 그렇게 계속 관리되어질 명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재일 사장님. 다른 분 또 계시면 제가 안 보여요. 그냥 음소거 제거하시고 성함 얘기하시고 바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박명숙 사장님. 네. 저는 당진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명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김지은 스폰서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 명단 작성을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했는데 뭐 저도 명단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할 것이고 사업을 의뢰하고 같이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부정적이고 안 돼, 이런 거를 제 머릿속에 떠오르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거를 깨고 이제 명단 작성하신 분들, 가입하신 분들, 이분들을 일단은 물건을 쓰게 하고 또 더 나가서 찾고 방문하고 이렇게 후속 관리하면서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제가 그분들을 자주 뵙고 이렇게 대화로서 어떻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명숙 사장님. 명단 작성할 때 예단 금지, 예, 예단하지 네. 말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저는 아까 전에 그 김지현 사장님 강의하시면서 그 예시 보여줄 때 뚱뚱 나왔잖아요. 뚱뚱. 저는 그분이 아마 뚱뚱이라고 썼을 때는 아마 그분한테는 다이어트 제품을 추천하려고 그런 의도에서 뚱뚱이라고 써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분은 좀 뚱뚱하시니까 다음에 만나면 다이어트에 관련된 제품들을 이렇게 좀 추천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또 발표하실 분 임진구 없으신가요? 하겠습니다. 임진구요. 네, 임진구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경산에서 사업하는 임진구입니다. 네, 저도 처음에 명단 작성을 하라고 했는데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그 부엌가 세미나 듣고는 머리가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마음만 급해가지고 명단 작성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게 참 오산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졌고 또 명단 작성하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이 사람한테는 뭐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저는 생각했는데 오늘 다른 사람 작성했는 거 보니까 구체적으로 뚱뚱을 적어 놓으면 이 사람한테는 슬림 바디를 권하면 되겠고 또 그죠 이렇게 3번 거절했는 사람한테는 내가 몇 번 거절했는 것까지 체크를 다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너무 정말 이 강의를 잘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진짜 하나부터 10까지 명단에 10명을 적더라도 구체적으로 적고 그 사람한테 어떤 제품과 어떤 비전을 보여줘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진구 사장님. 구체적으로 명단을 작성하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명단 작성에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요. 치약, 칫솔 쓸 사람 적어라 라고 하는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예. 치약, 칫솔 쓸 사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적을 수 있잖아요. 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명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본이고 나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또 시작하신 분들이 보면 이제 명단 작성 정도면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명단을 조금만 적으면 한 몇 분 컨택해보고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이제 더 이상 만날 사람 없네,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걸 보면서 명단은 그래도 많이 적어 놓으면 처음에 좀 이렇게 거절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또 만날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적을수록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얘기해 주실 분요. 본인의 명단 작성 사례 이런 거 이렇게 발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주경옥입니다. 네, 주경옥 사장님. 저야말로 사실 브리핑을 하고 다 해결했었는데 주경옥 사장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어머, 하여튼 그럼 옆에 있는 분 걸로 해야 되겠네요. 안 들리나 봐. 제가 하는 소리가 예, 안 들려요. 들려요? 제 핸드폰이 안 들려서 일단 바꿔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옷장사를 15년 했는데 굉장히 명단 작성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픈들만 전념을 해서 그런지 유대관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한 예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자세히 적는 거에 대한 그런 걸 제가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외상을 줬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뚱뚱 때문에 지금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검정콩 왠지 알아요? 이렇게 얼굴이 까매서 보면은 기분이 나쁠까봐. 보면은 기분이 나쁠까봐. 23,000원 77 사이즈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그분이 마침 한 1년 있다 오셨는데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니 23,000원 외상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 그런 거 가져간 적 없대요. 그래서 그대로 읽어줬습니다. 1번 검정콩 언니 키가 작고 얼굴이 까매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77 사이즈 언니 맞죠? 네. 턱 밑에 점 나네요. 하면서 23,000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적은 게 유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무계획이에요. 이렇게 낙천적이고 즉흥적이라 명단 작성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제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분의 명단 작성 계보도 미팅을 하려는 거예요. 제가 파트너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때 나의 파트너의 계보도 미팅을 하는데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하면서 나의 스폰서가 나하고 계보도 미팅할 때 저랬었구나 이런 마음이었었구나 하는 걸 내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알고 그분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기울여지고 어떻게 하면은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소비자를 만들어줄까 또 아니면은 사업자로 이렇게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고심이 되고 이렇게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아마 다른 모든 이 사업자들도 똑같을 거예요. 스폰서가 돼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들 건데 처음 나오신 사업자들은 그걸 이제 잘 모르시니까 왜 굳이 이건 명단 작성을 해야 돼? 없는데 이거 뭐 끌어내라 해도 안 나오는데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건데 스폰서가 대부분 알기 때문에 처음에 정말 입 달린 사람, 코 달린 사람 무조건 적어서 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계보도 미팅할 때도 조금 더 정보를 서로 좀 더 잘 이렇게 교환을 하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보도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경 사장님. 네, 소중한 경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명단 작성에서 스폰서 사장님과 꼭 같이 이렇게 상담을 통해 가지고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강성민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성민입니다. 제가 명단 작성 오늘 강의는 내용은 잘 못 들었는데 이라느냐 그 처음에 명단 작성을 들리시나요? 네네. 네. 명단 작성은 처음에는 막연하게 어떤 애터미를 소개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애터미를 이 사람 어떤 이제 아는 사람들을 먼저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분류대로 뭐 친구, 친지, 뭐 가족, 뭐 회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제 이제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주안점으로 이제 명단 작성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명단 작성이 지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좌측줄, 우측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한 번에 얘기해서 설득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아쉽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쉬운 사람 뭐 제가 아쉬운 소실적에다가 하고 싶고 이렇기도 하지만 명단 작성을 딱 해놓음으로써 제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지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단 작성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쉽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이거를 명단 작성한 거를 이렇게 꼼꼼히 체크를 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 노력을 덜 했구나 쉽게 돼서 노력을 하지 않았구나 이런 자기 체크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성민 사장님. 명단 작성은 내가 해야 될 방향을 안내해주는 지도다. 예, 아주 좋은 말씀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회자님, 제가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네. 주제일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할 때 사회자께서 자꾸 두리번거리셔가지고 시계를 찾으시나 해서 제가 그냥 도중에 끝이고 마감을 했는데 계속 아까 두리번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그 문제가 명단은 많은데 아까 또 제가 관념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길게는 30년, 40년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그게 제 마음속에 무척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스폰서님들이 그거를 깨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그게 계속 지금 제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잔재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타파하는 길만이 그 빨리 애터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명단 작성의 기본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김지은 스폰서님이나 우리 이미령 스폰서님께서 계속 저한테 그 주문을 하시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저도 답답하고 그런 사항이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금 더 빨리 해소해보고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재일 사장님. 명단 작성할 때 선입견 금지, 편견 금지, 예단 금지, 예단을 금지하자라고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 주신 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바로바로 안 나와주시니까 제가 핸드폰으로 진행하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나와주시면 좋은데 안 나오시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네요.
누구를 이렇게 잘 안 보여서 지명할 수도 없고. 한마디만 할게요. 안 들리나요? 여보세요? 지명하셔요, 지명. 그냥 생각나는 사람 지명해야 되겠네요. 생각나는 사람 누가 명단 작성을 잘 하셨을까요? 한번 사례를 한번 발표시켜 볼까요? 누가 있죠? 시간 모르겠습니다. 노진희 사장님, 이재영 사장님 나오셨네요. 예, 이재영 사장님. 예, 했다가 저 명단 작성이 지가 먼저 소개를 해야 되겠네. 저는 수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명단 작성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명단 작성에서 지가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공감을 말씀드리면은 명단 작성을 하실 때 나의 실패 예는 나는 명단 작성을 처음 할 때 사업자만 명단 작성을 했어요. 저는요. 그게 실패인 것 같더라고요. 사업자 꼭 만나면은 명단 작성을 하면서 내가 꼭 이 사람을 사업을 시켜야 되겠다. 사업을 시켜야겠다. 그게 안 돼가지고 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나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이 애터미 진행하면서 이렇게 겪어온 거는 일단은 소비자 명단을 먼저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소비자 명단을 작성해서 소비를 시키면서 한 단계 올라가서 그 속에서 사업자가 나오는 거지. 예, 절대적으로 기초적인 상식 같은데 절대적으로 처음에 이 사람을 사업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저는 거의 그렇게 처음부터 접근을 했거든요. 외국에도 뭐 인맥이 있고 이렇게 많으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시키면 내가 빨리 성공하겠구나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서 오늘 이 강의 김지은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내가 아련하게 지난 동안 해온 걸 생각을 하니까 지금 요새 오늘 다시마하면 저는 와닿는 거 제 생각이에요. 무조건 소비자예요. 200분, 250분 다 소비시키는 걸로 제 생각에는 이 제품 좋으니까 써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를 먼저 시키고 그 중에서 사업자가 보편적으로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애터미 명단 초대를 해라. 뭐 200명 초대를 해라. 100명을 초대를 하라. 그러면 전부 다 얘는 어떻게 사업을 시켜야 되나.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제품 전달을 먼저 안 하고 사업만 시켜서 빨리 내가 사업자가 나오면 성공하지 않나라는 그런 아련한 생각을 했던 걸 같아가지고 지금 한번 후회스러운 마음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애터미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무조건 소비자예요. 250명 다 소비자. 치약 칫솔이라도 소비를 먼저 시켜서 그 소비를 시켜서 제품을 전달하러 가든지 제품을 구입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 이 제품 좋으니까 한 단계 올라가야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부 다 외국에 인맥이 있으니까 뭐 사업시켰다. 이게 실패인 것 같아서 저는 소비자 명단 작성은 소비자 명단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영 사장님. 네, 계속 중요한 부분이 반복이 되네요. 사업자 명단 작성 시 사업할 사람 명단 적지 말고 제품 소비할 사람, 치약 칫솔 쓸 사람 명단 적자. 예, 계속 반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 에이스센터 사장님들 다 각인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잘 이렇게 명심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더 받아볼까요?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까 하려고 했는데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류지일 사장님이 참 장점이라고 그럴까? 저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틀에 박힌 어떤 관념이나 이런 게 그 젊은 사람보다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막 변하려고 하는 본인 스스로가 변하려고 하는 그런 발전적인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메타인지가 너무 잘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객관적으로 본인을 보려고 하는,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게 어떨 때는 되게 존경스럽고, 지금도 본인이 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공표한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본받을 만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재일 사장님,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칭찬 받으셔서. 네, 김종숙 사장님, 네. 제가 하겠습니다. 시흥병원 사업하고 있는 김종숙입니다. 오늘 그 선배님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이제 그 김지은 사장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좀 부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좀 뒤로 빼야 되겠다. 이제 저도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까 그 유재 사장님께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 고정관념, 너무나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안 될 사람에 이렇게 또 생각했던 사람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내 입장에서 내 눈으로 보는 거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 또 따로 보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사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입견 금지다, 예단 금지다,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이제 조금 더 명단 작성에 있어서 세심하게 해야 되고, 우리 이재영 사장님께서 너무 솔직하게 자신의 그 실수담 그런 것들을 항상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이제 지금 뒤쫓아가는 저희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항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숙 사장님. 네, 많이 도움이 되셨다니 명단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더 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예, 없으시죠?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남자분께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것 같던데요? 예, 오연수 사장님요. 네? 오연수 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얘기. 예, 오연수 사장님. 예. 환영합니다. 예, 제가 그 일하는 중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듣기만 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들립니다. 잘 들립니까? 예. 아까 그 김지은 스프님 그 얘기하시는 거 중간에 제가 들었는데요. 예, 저도 그 명단 작성을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명단 작성을 할 적에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그 친구들이나 친척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작성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뭐냐면, 그리고 또 저희 카톡에 이제 중학교 카톡이나 또 초등학교 카톡방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제가 고른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할 사람 안 할 사람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조금 이제 자주 이제 통화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친구들만 사실은 이렇게 명단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또 여자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여자 친구들을 다 뺐어요. 다 빼놓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초등학교 방에 그 여자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 얘들한테도 좀 전달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장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예단으로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작성했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은 패착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조금씩 명단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이것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자들한테 주로 이제 좀 해볼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입을 시키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아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받아야 되는데 또 그 일을 제가 또 한 발 놓친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게 한두 명씩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아는 사람들을 좀
저 가입을 시켜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연수 사장님. 일 중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스피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지연 사장님의 강의가 명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명단을 지금 명단 작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초대 명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스템에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줌 미팅도 초대고 세미나도 초대고 우리가 같이 만나는 거 스폰서님과 또 만나는 것도 초대거든요. 그래서 그 초대에 있어서 초대 명단을 또 따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그 초대 명단이라고 하면은 좀 더 집중되는 명단이 추려지는 거잖아요. 그 명단을 가지고 스폰서님과 또 함께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을 시스템에 안착하는 것을 계획을 잡는 것도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요. 확실히 그 초대 명단들을 보니까 그분들을 후원할 때 어떻게 후원해야겠다라는 계획도 스폰서로서 또 잡히고 그리고 더 그분들을 집중으로 후원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초대 명단 한번 작성해 보시고 각자가 다 작성을 해보시고 그리고 스폰서에게 함께 스폰서님께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후원 계획을 잡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네, 아주 마지막에 중요한 명단, 초대 명단. 예, 원데이에 초대할 명단, 퇴근 후 애터미에 초대할 명단, 석세스 아카데미에 초대할 명단. 제일 중요하죠?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예, 초대 명단 작성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작성하셔가지고 석세스 아카데미에 초대할 명단 작성하셔서 예, 초대 명단 리스트에 따라서 초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적극적으로 스피치 해주시고요. 참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좋은 내용들,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자기 거로 잘 이렇게 가져가셔서,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예. 다음, 약속은 우리 금요일 날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보게 되겠네요. 예, 그때 보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운 외치고 예, 오늘 수요 센터 미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요. 사운이요, 센터고요. 예, 사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제거하셨죠? 네. 에브리바디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